오늘은 꿀벌에 기생하는 응애 중에 음, 중국 가시응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명은 트로필리랩 그 뒤에 뭐 메르세데스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그 품종이 있는데 우선 요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벌써 곧 내일 모레 이제 성충이 돼서 나와야 할 그 우화가 거의 다 된 놈들이 어, 공개가 이렇게 제거됐어요. 그리고 보면은 막 기어다니는 놈들 이런 거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가르쳤죠. 이 정도 되면 뭐 봉군이 망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바로 응애하고 달라서 이제 조그만 것들이 굉장히 운동성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보면 이제 암컷, 수컷 해갖고 이뭐 생식판 또 항문판 이런 것을 뭐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뭐 저쪽 학자들한테 중요하겠지만 뭐 우리는 주로 이 암컷 이 녀석이 수컷보다는 좀 크고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양봉학회 한국 양봉학회의 2014년도 논문에 나온 내용을 좀 보면은 그래서 이 중국 가시응애는 원래는 그 인도 최대종에 기생하던 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961년도에 델피나도와 베이커에 의해서 이제 그 서양종벌에서 감염이 보고되고요. 이것이 지금 꿀벌응애나 김은응애 이것보다도 어, 많은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우려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1992년도에 중국에서 수입된 서양종벌에서 이제 처음으로 채취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그 꿀벌이 이동하면서 거기 묻어서 가는 건데 이때 이제 방역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국내에 들어오는 시간이 훨씬 더 그, 어쨌든 미뤄졌을 텐데 어쨌든 뭐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사이에 가시응의 피해가 지적으로 나타났으니 그래서 꿀벌응애하고 비교할 때 공통적인 특징은 에, 9일째, 9일째에 그 밀랍으로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하기 하루 이틀 전에 이 암컷이 뛰어들어와서 그, 그 일벌, 내역벌들한테 걸리면 이제 다 쫓겨나니까 이것들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여기 유충하고 먹이 사이에 이렇게 숨긴단 말이죠. 근데 그 젤리, 그 젖이죠. 젤리 속에 숨으니까 이 숨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스쿠버 다이빙 할 때 그 뭐라 그러죠? 그, 이게 빨대처럼 그런, 그걸 이제 기문륜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 사이로 쏙 빼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봉개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 놓고 나와가지고, 막 산란도 하고 그러는데, 기문륜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하고 앞쪽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어, 스쿠버 다이빙한테 그걸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머리는 쳐박고, 이제 공기를, 음, 수경 쓰고, 이렇게 들여 마시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란도 하고 하는데, 이 꿀벌응애, 발화응애하고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라 그러면, 협각. 그러니까 발의 집게 같은 거죠, 발끝. 요게 꿀벌응애의 경우는 유충의 체벽을 뚫어서 거기서 흡집하기 용이하게 생겼고, 이 중국 간시응애는 그 집게 형태가 체표를 뜯어내 가지고 흡집하기에 용이하게 그렇게 형태학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꿀벌응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충에도 붙어서 그 체절 사이에 들어가서 찔러가지고 성충에서도 이제 그 지방체를 빨아먹는데 요런 문제 그 구조상 이제 그 이빨이 약해서 그러니까 그 집게
성충에 붙어서 습집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그 소방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 굶어 죽기 딱 알맞죠. 한 이틀밖에 못 산다 그래요. 네. 성충의 흡집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꿀버릉에 발화응애하고 이제 중복 감염이 되는데 그 감염 개체 수가 많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그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개체 수가 적을 때는 너는 그쪽 방에 들어가서 빨아먹어라. 나는 이쪽 방에 들어갈게. 이렇게 하고 서로 컴피티션을 안 하죠. 서로 경쟁을 안 하는데 한쪽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다른 쪽은 좀 억제되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수명은 발화응애가 거의 뭐 꿀벌의 수명하고 비슷한 그리고 패턴도 비슷한 수명을 보이고 근데 얘는 17 내지 18일 그러니까 3주가 좀 안 되죠. 수명은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방 속에서 알을 낳고 그 유충, 번데기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성충, 익충이라고 하죠. 번데기라기보다도 그렇게 변태를 해서 이제 암컷 혹은 수컷으로 이제 성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이틀밖에 못 살아요. 벌유충 속에 들어가서 그걸 빨아먹어야 되는데 성충, 성봉으로부터 이게 직접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놈이 뭐 포레테페이스 영동기라 그런데 여기서 제 표현이 다 잘못했다 그러네요. 그 디스퍼 스페이스라 그래가지고 확산기 그러니까 벌에서 다른 벌로 옮겨가는 다른 콜로니 그러니까 다른 공군으로 옮겨가서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하고는 다르게 이게 그 소방으로 들어가서 밀게 된 지 이틀 만에 수컷을 먼저 낳아요. 그다음에 매일 24시간 간격으로 알을 낳는데 이제 암컷 알을 낳는 거죠. 간단하게도 이놈 수컷도 6일 만에 성성숙이 일어나고요. 암컷도 6일 만에 성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들어가서 6일 만에 그다음에 수컷이 이제 성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성숙한 그 새끼 암컷 딸들하고 이제 교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일이 이렇게 소요돼 가지고 이 안에서만 이제 교미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봉이 이제 우아해서 나올 때 이제 우르르 따라 나와서 또 다른 소방에 침투하는 그런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시간대로 봐서 침투해서 이틀째 수컷 알을 낳고 사흘째, 나흘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 알을 하나씩 낳아요. 암컷 알. 그럼 6일 만에 그 성숙하니까 침투한 지 8일째 수컷이 이제 성숙이 일어나죠. 9일째는 암컷 알이, 그 다음날 일어난 암컷 알이 성숙이 일어나서 이제 교미를 합니다. 10일, 11일, 10일 이렇게 해서 12일째, 봉개된 지 12일째 출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교미된 암컷이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일에 수컷의 소방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다섯, 여섯, 일곱 마리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애미까지 같이 나오니까 여덟 마리, 여기서는 다섯 마리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발화응의 경우보다 수적으로는 훨씬 증폭돼서 나오는 거죠. 발화응애 같은 경우 일벌에 들어갔을 경우에 뭐 30일에 60일에 첫 알을 낳고 30일 간격으로 알을 낳고 하니까 그 일벌에서 튀어나올 때 애미하고 그 딸하고 이제 두 마리만 나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여왕벌에 만일에 들어갔다면 여왕벌의 그 로얄 젤리가 이 진드기를 못 자라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성숙할 시간이 안 된다. 여왕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일째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응애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수컷에 그러니까 그 수펄에 소방에 낳게 되면 이제
세 마리가 나온다. 딸이 세 마리죠. 이 암컷까지, 그 어미까지 해서 네 마리. 그런데 아까 이 경우에 보면은 1벌에 들어서 하나 나오는데 이건 다섯 개가 나오고 요거 수폴에 들어서 일곱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숫자 증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그 피해가 훨씬 클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바로왕해 같은 경우에는 에미가 먼저 크게 구멍을 하나 뚫어놔가지고 그다음에 그놈들 그 후손들이 거기서 국물을 빨아먹고 체액을 빨아먹고 그리고 또 이게 응고가 되지 않게끔 이제 그 효소를 내미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상처를 크게 내지 않지만 잔잔하게 다발적인 흉터 손상을 주죠. 그리고 여기 음, 요 어린 유충이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먹기만 해도 벌써 해로운데 그 날개불구 바이러스나 흑색 여왕벌방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또 이 바이러스들을 옮기는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개체 자체로는 이제 요건 이제 올라탔을 때 다른 데를 이사 가려고 이제 올라탄 거고요. 딱 태어날 때 이렇게 날개 불구를 만들어서 이런 그 기형벌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것은 이런 녀석은 뭐 하루 이틀밖에 못 살아요. 곧 죽는다 그래요. 여기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전체 이제 봉군에서 보면은 요 짜잘한 것들이 여러 마리가 다니는 거죠. 다니는데 이것들이 감염된 거를 일벌들이 알고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이렇게 뜯어내서 버리는데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나오지만 이렇게 뜯어내서 버리게 되면 이제 훨씬 그 피해가 줄어들게 되는데 감염이 많다 보니까 뜯어내서 버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성충으로 우화되는 벌들이 태어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거기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드문드문 숟가루 뿌리듯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이 봉쇄가 자연스럽게 약해져서 결국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그 봉개가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 보면은 열려버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석고병이나 유럽 부적병이나 뭐 이런 것하고 혼동할 수가 있는데 벌써 이게 유럽 부저 같은 경우는 덮이기 전에 이제 증상이 일어나고 미국 부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덮인 다음에 이제 한몰 빼고 뜯어내 보면 이제 끈적하게 녹아서 이제 점도 높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을 뜯어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내다 버리거나 되게 잘게 씹어가지고 다시 그 단백질을 그 영양분을 재흡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들이 그렇다고 속고병은 아니고요. 예, 패러사이팅 라이트 신드롬이라 그래갖고 그 기생응애 진드기 증후군이라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중감염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적병하고 달리 부적병은 벌써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또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안 난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이 심한 감염이 되면은 결국 이제 봉군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2차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생유성 질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 뭐 요거 이제 바로 응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 응애 그 중국 가시응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 기생응애 기생진드기로부터 얘네들이 스스로 방어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센서티브 하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로 응애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도 딱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 그럼 뭐 딱딱 뜯어서 이걸 꺼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실제로 이제 그 바로 그런 기생응애와 싸우는 그 기생에 대항해서 이제 생존하는 그러한 뭐 특성, 음, 요런 그 유전정지를 가진 놈들은 이제 응애하고 싸우면서 이기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녀석들은 뭐 위생 행동이라 그랬고
속에 죽었네. 뭐, 예를 들어서 응애나, 뭐, 바로와 응애나, 침지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 그러면 뜯어내서 버리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시체를 치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루밍, 몸 단장을 하는데, 자기 몸에 붙은 거나, 아니면 동료의 몸에 붙은 응애들을 이제 뜯어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성 그 꿀벌이 이제 육종이 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형질을 가진 놈들만 생존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토종벌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셈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아주 깊이 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양봉의 경우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 약을 쓴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요런 그 성질 가진 놈들은 그, 그 선택할 여건이 조금 불리하긴 하죠. 이 단계를 거칠 때까지는 이제 생산성은 말 한없이 떨어질 테니까 양식의 경우에는 여러 형질 가진 놈들 셀렉션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일이죠. 요거 여러분들 응에 떨어진 거, 그 끈끈이 판에 떨어진 거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다리가 잘려져 있거나 게딱지 뚜껑이 벗겨져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요것들 이제 벌들이 씹어가지고 팔다리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형질을 가진 놈들이라면은 계속 육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발화응에 물론 그 중국 가시응애의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루밍하면서 예를 들어 공격하는 형질을 가진 놈들이 이제 그 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일반 우리 농민들도 잘 살피면은 이제 그런 녀석들을 이제 육종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튼 이게 현미경을 좀 확대해서 본 거죠. 자, 막 공격하는 그런 형질. 음, 그, 음, 중국 중국 가시응애도 중국 그 꿀벌 바로아응애하고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러한 걸 볼 때 그 상당히 음, 그 앞으로의 그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음, 여러 가지 그 어떤 저항성 가진 인자 같은 것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찾아내서 그 중복으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는 자, 꿀벌 이제 가을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바로왕의 그리고 가시응애를 컨트롤 해가지고 성공적인 양봉 결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